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25살 여성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파울루에서 평생을 살았던 마리아가 한국의 안전함에 중독되어 결국 사랑까지 찾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요.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며 부모님이 극심하게 반대했었는데요. 6개월간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마리아가 브라질로 돌아온 후 보여준 변화를 목격하고 용기를 내어 재한국행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마리아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한국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프러포즈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평생 강도와 위험에 시달렸던 마리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리아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하고 올해 25살이에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빌라 마달레나라는 동네에서 부모님,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 페드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20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근처 약국에서 약사 보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상파울루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 싸움 같았어요. 제가 겪은 첫 번째 큰 충격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6시쯤 학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오토바이가 제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확 낚아채 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 순간에는 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또 강도당했네. 불쌍해라 하면서 동정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강도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준비하라고 사주신 첫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마리아야,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야.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뭘 그러니?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곳에서는 안전이라는 게 사치라는 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밤 10시쯤 집으로 가려고 학교 앞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가씨, 택시 기다리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빨리 타세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택시기사라면 미터기를 켜고 요금을 물어봤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차 문만 열어주면서 재촉하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식 택시를 기다릴게요. 여기서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빨리 타세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온몸에 달살이 돋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다행히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저씨, 저 사람이 저를 따라와요. 도와주세요. 점원 아저씨가 밖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남자는 벌써 사라진 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가짜 택시를 이용해서 여대생들을 납치하는 범죄가 상파울루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3학년 때는 정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 카밀라 집에 놀러 갔다가 밤 9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에 가던 길이 공사 중이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파벨라 근처까지 가게 되었어요.
파벨라는 브라질의 빈민촌인데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갑자기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뛰어서 겨우 안전한 데로까지 나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파벨라 근처에서 총소리 들었어라고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너 정말 죽을 뻔한 줄 알아. 앞으로는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만약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덜덜 떨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제 일상은 정말 제약투성이가 되었어요. 오후 6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까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맨 아래 두꺼운 책들 사이에 꽁꽁 숨겨두고 길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카페나 식당에서도 가방을 절대 놓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고 누군가 제게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했어요. 뭔가 저한테서 뜯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심지어 길에서 누가 길을 물어봐도 혹시 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0살 넘은 어른이 해가 지면 집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인 루시아나가 마리아, 이거 한번 봐봐. 정말 멋있어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보나 했다가도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가 너무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라이트 잇 업 라이크 다이너마이트라는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른 케이팝 노래들도 찾아듣고 아이유, 블랙핑크, 뉴진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유튜브로 한국 브이로그들을 보면서부터였어요.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는 영상, 카페에서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영상, 심지어 새벽 2시에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영상까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연출된 거 아닐까? 정말 저렇게 안전한 곳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이라면 하는 동경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혼자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글을 배우고 K-팝 가사를 번역해가면서 조금씩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저 평화로운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특히 한국 여행 유튜버들이 새벽 2시에 한강을 산책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런 자유로운 삶이 정말 가능할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인생에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저 안전한 일상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라고요. 6개월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마스크 쓴 남자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성이는 일이 자주 있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무서움보다 더 컸거든요. 매일 밤 한국에 가면 정말 안전할까? 정말 밤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부모님은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여기서도 충분히 위험한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특히 엄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밤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가 지면 집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게 정말 정상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었어요. 길고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다는 기쁨보다도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캐리어와 가방을 그냥 바닥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가방을 그냥 놓고 간다고?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비싼 것 같은 명품 가방들도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분들이었습니다. 한 직원분이 제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걸 보고 다가와서 어디로 가세요? 도와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몸이 자동으로 경직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뭔가 요구할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분은 정말 친절하게 지하철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시고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라고 하시며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도와주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라면 당연히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까지 나오지 않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비행기 음식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망설이다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 혹시 밤에 근처에 음식 살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어요. 24시간 열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직원분이 혼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자가 혼자 밤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라면을 하나 사면서 혼자 일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왜 무서워요? 여기 안전해요 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안전해요 라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여전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엔 새벽 1시쯤에는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아직도 거리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브라질에서는 새벽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밤 10시에 편의점까지 걸어가 보기로 한 거죠. 거리가 5분 정도였는데 저는 20분에 걸쳐서 주변을 살피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매 걸음걸음마다 뒤를 돌아보고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혹시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계속 경계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해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히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말,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한강에 가본 거예요. 한국 브이로거들이 그렇게 자주 보여줬던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커플들이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고 있었고 친구들끼리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꿈인가?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자유로운 삶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밤에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2주 후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기숙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개씩 번갈아가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많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브라질에서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접근했던 가짜 경찰들. 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흥미진 곳으로 끌고 가려 했던 소매치기들의 모습이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소리치면서 캐리어를 뺏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어요. 그 남자분은 정말 당황하시면서 두 손을 들고 아,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물러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혼자 하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조심하는 게 맞잖아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 남자분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브라질에서 오셨나요? 아까 포르투갈어로 데스쿨파라고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때 포르투갈어 수업을 들었어요. 브라질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브라질에서는 이런 게 위험한가요? 갑자기 다가가서 놀라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네. 브라질에서는 도와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을 흐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이름은 지훈이었고 28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한국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브라질과는 정말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저 아직 한국 남자들을 잘 몰라서 혹시 안전한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만 만날까요? 명동 어때요? 라고 제안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은 명동에서였습니다. 낮 2시에 만나서 카페에 갔는데 지훈 씨가 자신의 비싼 카메라를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괜찮아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브라질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5분 후에 돌아오셨는데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브라질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의 안전함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훈 씨가 한강에서 치킨 먹어봤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밤에요? 진짜 안전해요? 라고 했더니 물론이죠. 한강은 밤에 더 아름다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밤 10시에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처음에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했어요. 혹시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를 노리는 사람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훈 씨가 괜찮아요. 여기 경찰서도 가깝고 CCTV도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이런 곳에서 밤에 있으면 정말 상상도 못해요. 강도당하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훈 씨가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셨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정말 안전하니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정말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밤에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악몽을 꿨거든요. 브라질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꿈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훈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누군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나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면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브라질이 아니에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나와주셨어요. 30분 후에 편의점에서 만나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정말로 안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새벽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6개월의 어학연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학연수 종료를 이틀 앞둔 날, 지훈 씨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리아,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비자가 끝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지훈 씨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훈 씨 눈에 정말 간절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희 둘 다 울었거든요. 지훈 씨가 꼭 연락해요. 매일 영상통화해요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네, 꼭 연락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질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빨리 다시 한국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방을 아무 걱정 없이 놓고 다녔는데 상파울루 공항에서는 자동으로 가방을 꽉 붙잡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남동생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은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구나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다시 제약 많은 삶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한 후라 더욱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자동으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훈 씨와 이 시간에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갇혀서 나올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이미 거리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다음 날에는 친구들과 만나려고 카페에 갔는데 화장실 갈 때 가방을 들고 가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울해졌어요. 지훈과 갔던 카페에서는 그냥 놓고 갔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안전해서 밤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안전함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밤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배가 고팠는데 밖에 나갈 수 없어서 그냥 굶어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지훈이와 한강에서 새벽에 치킨 먹었던 게 꿈 같아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자유롭게 밤에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훈 씨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시차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이 낮일 때 브라질은 밤이어서 제가 집에 갇혀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지훈 씨가 오늘 한강에서 치킨 먹었어요. 마리아 생각하면서요 라고 하시면서 한강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같이 치킨 먹었던 거 기억해요? 라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빨리 돌아와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2주차에 정말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 오후 5시에 은행에서 돈을 찾고 나왔는데 또다시 강도를 만난 거예요. 2명의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돈 내놓아. 조용히 하면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겨우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일을 또 당하다니. 저는 순순히 돈을 내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훈이 있었다면, 한국이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당했어요. 저는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지훈 씨가 마리아,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다시 한국으로 와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비자도 없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배가 고픈데도 나갈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지우는 지금 한강에서 치킨 먹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지훈 씨와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한강에서 함께 웃으면서 치킨을 먹었던 사진, 명동에서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던 사진들을 보면 정말 꿈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한 곳에서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복귀 한 달 후에 친구 줄리아가 저에게 한국 어땠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미있다는 차원이 아니었어.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았어.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났어. 지훈과 함께 밤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누군가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기 와서야 깨달았어 라고 말했더니 줄리아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나에게는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어. 매일 생존을 걱정하며 사는 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줄리아가 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부모님과도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아야, 한국 그 남자 때문이야? 여기서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밤에 무서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여자라는 이유로 해가 지면 집에 갇혀서 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국에 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한국 취업 정보도 알아보고 지훈 씨한테도 정말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알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광비자로는 6개월밖에 있을 수 없고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회사에서 저를 고용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언제 다시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지훈 씨와 함께 새벽에 편의점에서 만나서 따뜻한 음료를 마셨던 그 순간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어요. 복귀 석 달 차쯤 되었을 때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밤에도 자유롭게 나갔었는데 여기서는 오후 6시면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훈 씨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마리아, 제가 회사에 말해봤는데 관심 있어 하세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브라질과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복귀 6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지훈 씨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브라질로 돌아간 직후부터 지훈 씨는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훈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상사분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한국어도 잘하고 포르투갈어와 영어도 능숙해요. 저희 회사가 남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한국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기간 동안 받았던 성적 증명서,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그리고 저와 대화했던 영상들까지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했더라고요. 취업비자 문제도 알아보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조사해 주더라고요. 복귀 4개월 차쯤 되었을 때 지훈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정말 관심 있어 해요. 다음 주에 화상 면접을 해보자고 하시는데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훈 씨가 제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당신은 면접만 잘 보시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지훈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긴장했어요. 한국어로 면접을 본다는 것도 처음이었고, 정말로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가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면접 당일 상파울루 시간으로 새벽 6시에 화상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였어요. 면접관분들이 정말 친절하셨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브라질에서의 경험이 저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요. 면접관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말 진심이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지훈 씨와 통화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훈 씨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소식이 왔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로 마리아, 합격했어요. 회사에서 채용하기로 했어요. 라고 외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정말 합격한 거예요? 라고 몇 번씩 물어봤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회사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취업비자 신청도 도와주고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지훈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그렇게 먼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멀리 가서 성공하다니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남동생 페드로도 누나, 정말 대박이다.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들 많이 만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농담을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누나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가끔씩 연락해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비자 준비 과정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고 한국 영사관에서도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젊은 분이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영사관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상의해서 3월 15일로 정했어요. 지훈 씨가 그때까지 한국에서 집도 구해놓을게요. 공항에도 마중 나갈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출발 일주일 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마리아, 저 지금 상파울루에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농담이죠. 라고 했더니 정말이에요. 공항에 있어요.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지훈 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 라고 부르시면서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지훈, 어떻게 여기에? 꿈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이제 혼자 한국에 오지 말고 저와 함께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고 비자 문제도 모두 해결했어요. 이제 정말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훈 씨를 꽉 안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함께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훈 씨가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다니라고 했더니 지훈 씨가 웃으시면서 꿈이 아니에요. 이제 현실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밤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한강 산책해요. 매일 치킨 먹으러 가요. 그리고 주말마다 새로운 곳들을 구경하러 가요라고 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지훈, 사랑해요. 당신과 한국이 제게 진짜 자유를 가르쳐 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동료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마리아 씨 덕분에 브라질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지훈 씨와는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약혼을 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브라질에서 부모님과 페드로도 오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보시고는 정말 안전하구나. 우리 딸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브라질 친구들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사랑도 찾고 안전함도 찾았어. 그리고 진짜 자유도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마리아 덕분에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는 새벽에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야 라고 지훈 씨에게 말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자유는 안전함과 사랑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이 저에게 그런 곳이 되었고, 지훈 씨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용기 내서 한국에 왔던 그 결정이, 그리고 지훈 씨를 만나게 된 그 운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